내 비참한 최후를 미리 맛보았다면 눈 감고 굴복하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이 끔찍한 운명을 찢어버리겠다. 파멸이 예정된 미래를 거부하고 강물에 몸을 던진 규수 물레는 우연히 거대한 음모가 담긴 밀서를 손에 쥐게 됩니다. 곧 영모 누명을 쓸 위기에 처한 무관. 강원에게 구조된 그녀는 밀서를 무기 삼아 그에게 당돌한 청혼을 건넵니다. 병약한 여인과 멸시받던 무관은 정해진 비참한 운명을 부수기 위해 손을 잡고 빛빛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선의 판도를 뒤집는 무자비한 반격을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적으로 허구로 창작된 작품이며 오직 오락과 감상을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깊은 병상에서 눈을 번쩍 뜬 물레는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이불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머릿속으로 폭풍처럼 밀려드는 이질적인 기억들은 이 연약한 육신이 감내해야 했던 지독한 서름과 한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었다. 늙고 탐욕스러운 권신의 첩실로 팔려가듯 치러질 끔찍한 혼약 소식에 그녀의 눈동자는 서늘하게 빛났다. 파멸이 예정된 운명 따위에 순응할 바에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며 핏기가 가신 입술을 깨물고는 당장 혼사를 물리라며 부모를 향해 매섭게 일갈했다. 가문의 쇠락을 막으려던 부친의 깊은 한숨과 모친의 안타까운 오열이 등 뒤를 찔렀지만 물레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비틀거리는 위태로운 걸음으로 조용한 나루터 근처의 강가로 향했다. 시원하게 불어오는 차가운 강바람이 창백한 뺨을 베어내듯 스치자 복잡하게 얽혀있던 낯선 미래의 기억과 조선의 참담한 현실이 조금씩 맑아지는 듯했다. 잔잔하게 흘러가는 푸른 강물을 묵묵히 내려다보며 그녀는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찌 살아남아야 할지 깊고 고독한 상념에 잠겨들었다. 평화롭고 고요한 정막을 단숨에 깨뜨린 것은 다급하게 울려 퍼지는 어린아이의 날카롭고 처절한 비명이었다. 강둑 가장자리에서 위태롭게 장난을 치던 아이 하나가 그만 중심을 잃고 거센 강물 속으로 속절없이 빠져버린 것이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당장 도움을 청할 장정이나 어른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아이의 허우적거리는 가녀린 손길은 점점 어두운 물 아래로 가라앉고 있었다. 물레는 자신의 병약하고 위태로운 몸 상태를 미처 헤아릴 겨를도 없이 치마폭을 걷어쥐고 차가운 강물 속으로 지체 없이 뛰어들었다. 사방을 무섭게 에워싸는 매서운 강물의 한기가 단숨에 뼛속 깊이 스며들며 연약한 숨통을 무자비하게 조여왔다. 물을 잔뜩 머금은 비단, 옷가지들은 쇳덩이처럼 무거워져 그녀를 어두운 강바닥으로 거칠게 끌어당겼다. 가까스로 아이의 옷깃을 움켜쥐었으나 거친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기엔 기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점점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시면으로 가라앉던 그녀의 시선 끝에 진흙 속에 반쯤 파묻힌 참혹한 시신 한 구가 닿았다. 그 굳어버린 사체의 품에는 붉은 밀랍으로 단단히 봉인된 낯선 서신이 불길하게 매달려 있었다. 물레가 저도 모르게 수상한 서신을 향해 창백한 손을 뻗어 그것을 단단히 움켜쥐려는 절체절명의 찰나 둔탁하고 묵직한 파열음과 함께 거대한 물보라가 일었다. 강철같이 억센 사내의 팔뚝이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던 물레의 가녀린 허리를 단단하고 거칠게 감싸 안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기절한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렸다. 눈을 제대로 뜰 수조차 없는 거센 물살 속에서도 미지의 사내는 태산처럼 흔들림 없는 굳건한 몸놀림으로 은밀한 서신까지 틀어준 그녀를 안전한 류프로 거침없이 이끌었다. 짐승처럼 콜록거리며 뿜어낸 쓴 물과 함께 간신히 다시 의식을 찾았을 때 물레의 흐릿한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흠뻑 젖은 무관의 늠름하고 거대한 자태였다. 사내의 얼굴 한편에는 과거의 험난하고 잔혹했던 전장을 증명이라도 하듯 길고 흉측한 칼자국 흉터가 짙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추위와 두려움에 바들바들 떠는 물레를 몹시 깊고 무심한 눈길로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말없이
자신의 온기가 남은 두툼한 겉옷을 벗어 그녀의 젖은 어깨 위로 포근히 덮어주었다. 파랗게 질려 떨리는 입술을 힘겹게 달싹이며 은혜를 입은 생명의 은인에게 조심스레 조남을 묻자 사내는 무뚝뚝하지만 유난히 맑고 깊은 음성으로 자신이 강원이라 짧게 답하며 돌아섰다. 그 두 글자의 이름이 귓가에 선명하게 맴도는 순간 물레에 굳어있던 심장은 벼락을 맞은 것처럼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강원, 그는 바로 자신이 파악하고 있던 그 비극적인 미래의 궤적 속에서 평생토록 억울한 오명과 끔찍한 역모의 누명을 뒤집어쓰고 쓸쓸히 참수당해야만 했던 가엾고 외로운 짐승 같은 무관이 아니던가. 거친 물살에 휩쓸려 죽을 뻔한 아찔한 위기 속에서도 그녀의 축축하게 젖은 소나귀에는 여전히 붉은 밀랍으로 봉인된 참혹한 시신의 서신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차가운 강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적막한 나루터에서 물레는 품속의 불길한 밀서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자신과 저 흉터난 사내에 끊어질 수 없는 운명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얽혀들었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정해진 파멸의 굴레에 비참하게 순응하기보다 차라리 저 강인하고 고독한 무관의 손을 맞잡고 이 썩어빠진 조선의 피비린내 나는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리겠다고 서늘하게 결심했다. 은은한 달빛이 고요하게 내려앉은 깊은 밤, 물레는 부모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인적 드문 담장을 넘어 밖으로 나섰다. 밤이슬을 머금은 차가운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품속에 감춘 그 불길하고 무거운 밀서의 존재가 그녀의 발걸음을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호하게 앞으로 이끌었다. 강원이 집거하고 있다는 낡고 스산한 관사로 향하는 내내 심장은 터질 듯 거세게 요동쳤으나 결코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다. 자신의 끔찍한 운명을 스스로 비틀어버리겠다는 처절하고도 강렬한 의지가 가녀린 몸뚱어리 안에서 뜨거운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낡은 관사마당에 다다르자 스산한 바람을 가르는 날카롭고 묵직한 파공음이 적막한 어둠을 차갑게 찢고 들려왔다. 흐릿한 달빛 아래 윗옷을 훌렁 벗어 던진 채 묵묵히 목검을 휘두르는 강원의 늠름하고 거대한 등판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거칠게 숨을 몰아쉴 때마다 굵은 땀방울이 구릿빛 피부를 타고 흘러내렸고 곳곳에 남겨진 무수한 흉터들은 그가 견뎌온 모진 세월의 고통을 짐작하게 했다. 물레는 숨을 죽인 채 그 역동적이고 고독한 무물을 홀린 듯이 바라보며 묘한 떨림과 깊은 연민이 동시에 가슴을 벅차오르게 함을 느꼈다. 허공을 매섭게 가르던 강원의 검귀가 돌연 허공에서 우뚝 멈춰서더니 짐승처럼 날카로운 시선이 물레가 숨어있는 어두운 수풀 쪽을 정확히 향했다. 한밤중에 찾아온 불청객의 얕고 가느다란 숨소리를 단숨에 알아챈 그는 굳은 표정으로 검을 거두고 서서히 다가오며 무거운 침묵을 지켰다. 당황하여 도망칠 법도 한 상황이었으나 물레는 오히려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수풀을 헤치며 밝은 달빛 아래로 자신의 하얗고 앳된 얼굴을 온전히 드러냈다. 며칠 전 자신이 목숨을 구해주었던 그 가련한 양반집 규수가 눈앞에 서 있자 강원의 거친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어찌하여 이 깊고 험한 밤에 규수가 홀로 이런 누추한 곳까지 발걸음을 하였소. 강원의 낮고 긁는 듯한 목소리에는 깊은 경계심과 당혹감이 동시에 짙게 배어 있었다. 물레는 그의 흉측한 상흔을 똑바로 마주보면서도 단 한 번도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맑고 또렷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소녀 나으리께 제 남은 평생을 의탁하고자 이리 염치불고하고 어둠을 틈타 찾아왔사옵니다. 부디 저의 난군이 되어 이 험난하고 숨막히는 세상으로부터 저를 온전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 거침없고 당돌한 청혼에 굳건하던 강원의 두 눈이 크게 흔들렸다. 강원은 기가 막힌다는 듯 쓰디쓴 헛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거칠고 흉터투성이인 얼굴을 투박한 손으로 쓸어내렸다. 규수께서는 세간에 떠도는 나에 대한 끔찍하고 흉흉한 소문들을 정녕 듣지 못하셨소이까? 나는
가문에서 버림받은 비천한 자식이자 온몸에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상흔을 새긴 흉측한 사내에 불과하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속에서 깎이고 다듬어진 지독한 체념과 깊은 상처가 고스란히 묻어났다. 행여나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가 티 없이 맑은 이 여인의 앞길마저 진흙탕으로 끌어내릴까 두려워 그는 애써 차갑게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물레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가며 품속 깊이 감춰두었던 붉은 봉인의 서신을 꺼내어 달빛 아래로 내밀었다. 나으리께서 진정 두려워하셔야 할 것은 세상의 가벼운 새치여가 아니라 이 피비린내 나는 조정의 거대한 음모일 것이옵니다. 강바닥에서 주워 올린 이 죽은 자의 밀서에는 훗날 나으리를 끔찍한 영모로 얽어맬 흉악한 거짓 증좌들이 담겨 있을 터이니 저와 맹세하시어 이 지옥 같은 덫을 부숴버려야만 합니다. 여인의 맑은 눈동자에는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과 맹렬한 투기가 서늘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강원은 평생 자신을 이토록 올곧고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이를 처음 마주하고 거센 감정의 동요를 느꼈다. 굳은 표정으로 건네받은 밀서의 섬뜩한 내용을 살피던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운 맹수처럼 형형하게 번뜩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참 동안 물레의 당찬 눈망울을 뚫어지라 응시하던 그는 마침내 깊은 한숨과 함께 굳게 다물었던 입술을 열어나와 얽히면 규수의 앞날에 피바람이 몰아칠지도 모른다 경고했다. 정녕 후회하지 않겠다면 이 거칠고 볼품없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대를 지켜내겠다는 묵직한 다짐이 적막한 밤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졌다. 그의 거칠지만 확고한 맹세가 귓가에 닿자 물레에 팽팽했던 긴장이 스르르 풀리며 뺨을 타고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비록 화려한 예물도 축복하는 하객도 없는 초라한 달빛 아래의 약조였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장엄한 혼례보다도 성스럽고 굳건한 맹세가 깊이 새겨졌다. 버림받은 짐승 같았던 무관과 죽음의 문턱에서 끔찍한 밀서를 쥐고 스스로 운명을 비튼 병약한 규수의 시선이 허공에서 뜨겁게 얽혀들었다. 차가운 밤바람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두 사람의 시선은 세상을 다 얻은 듯 눈부시게 타오르고 있었다. 강원의 본가는 겉으로는 위세당당한 명문가였으나 그 깊은 안채에는 독사보다 교활하고 잔혹한 계모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녀는 병상에 누워 거동조차 불편한 강원의 부친을 은밀하고 집요하게 학대하며 가문의 모든 재물과 실권을 자신의 핏줄에게만 빼돌리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오랜 세월 변방을 떠돌다 돌아온 강원이 그녀의 눈에는 눈의 가시처럼 몹시 거슬렸고 호시탐탐 그를 집안에서 완전히 내쫓을 악랄한 구실만을 찾고 있었다. 오랜만에 아비의 초췌한 병상을 찾은 강원은 멍든 노구와 빛을 잃은 흐릿한 눈동자를 마주하고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참담함을 느꼈다. 계모는 겉으로는 지극정성으로 병구안을 하는 척 가식적인 눈물을 흘렸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독한 탕약을 강제로 밀어넣으며 늙은 지아비를 짐승만도 못하게 핍박하고 있었다. 끓어오르는 분노에 당장이라도 허리춤에 검을 뽑아 들고 싶었으나 조선의 엄격한 효의 법도는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벌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그저 피눈물만 삼켜야 했다. 이 답답하고 억울한 사연을 전해들은 물레는 비통함에 잠긴 강원의 거친 손을 따스하게 맞잡으며 서늘하고도 예리한 눈빛을 번뜩였다. 무작정 분노를 터뜨려 하극상의 큰 죄를 뒤집어 쓰는 대신 적의 끝없는 탐욕을 역으로 이용해 그들 스스로 파멸의 돛에 빠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차분하게 조언했다. 그녀는 미래의 기억 속에서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계모가 몰래 가문의 재산을 빼돌려 사체를 융통하고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들 치밀하고 완벽한 덫을 조용히 설계하기 시작했다. 물레의 은밀한 지시에 따라 강원은 일부러 술에 취해 방탕하게 굴며 계모의 의심을 거두고 방심하도록 철저하게 연기를 펼쳤다. 밤마다 기방을 드나들며
가문의 소중한 문서들을 훔쳐내어 노름판에 탕진하려 한다는 거짓 소문을 교묘하게 저작거리에 흘리자 탐욕에 눈이 먼 계모는 쾌재를 부르며 덫을 향해 스스로 걸어 들어왔다. 자신의 눈엣 가시인 적장자가 제 발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굳게 믿은 그녀의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교활하고 비릿한 미소가 짙게 번져갔다. 그녀는 이 기회에 강원을 도적질한 페류나로 몰아 영원히 쫓아내고 아비의 남은 전담마저 모두 자신의 명의로 빼돌리기 위해 관아의 아전들까지 은밀히 매수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물레가 쳐놓은 거미줄 같은 덫의 일부일 뿐이었다. 어두운 밤 계모가 몰래 빼돌린 문서를 사채업자에게 넘기려는 찰나 숨어있던 강원과 관아의 포졸들이 현장을 들이닥치며 일망타진했다. 서늘하게 날이 선 강원의 눈빛 앞에 포위된 일당은 혼비백산하여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미리 물레의 서신을 받고 대기 중이던 강직한 판관은 매수된 아전들을 즉각 하옥시키고 계모의 파렴치한 횡령과 노인학대 죄를 엄중하게 물었다. 꼼짝없이 궁지에 몰린 그녀는 땅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 추하게 발버둥 쳤으나 강원의 차갑고 분노 어린 시선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고 결국 가문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아야만 했다. 관아의 엄정한 판결에 따라 계모는 쫓겨나듯 초라한 거처로 유배되었고 핍박받던 강원의 부친은 비로소 지옥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 안식을 찾을 수 있었다. 뿔뿔이 흩어졌던 가문의 방대한 전답과 재물들은 정당한 적장자인 강원의 이름으로 온전히 귀속되었으며 그는 묵은 체증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크나큰 후련함을 느꼈다. 집안을 좀먹던 거대한 악창을 무자비하게 도려낸 후 적막한 마당에 서서 밝은 달빛을 올려다보는 그의 굳건한 가슴 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벅차게 차올랐다. 평생 자신을 짓누르던 어둡고 무거운 족쇄를 단숨에 끊어내준 물레의 비상한 지략과 담대함에 강원은 다시 한번 뼛속 깊은 경의와 맹렬한 사랑을 뜨겁게 느꼈다. 강원이 가문의 실권을 장악하고 억울한 누명을 시원하게 벗었다는 통쾌한 소식이 물레의 집안에도 바람처럼 빠르게 전해졌다. 처음에는 병약한 딸이 얼굴에 흉측한 상흔을 가진 사내와 몰래 정을 통했다는 사실에 크게 노발대발했던 물레의 부친도 사뭇 태도를 달리했다. 부조리를 타파하고 당당히 가문의 주인이 된 강원의 강직한 성품과 딸을 향한 진실되고 깊은 애정에 감복한 집안 어른들은 마침내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두 사람의 기이한 혼사를 정식으로 허락하였다. 도성의 네로라 하는 양반들은 이 놀라운 결합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연일 수군거렸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은은한 달빛이 신방을 비출 무렵 물레의 오라비들이 짙대슨 미소를 지으며 신랑인 강원의 앞길을 가로막아섰다. 귀한 누이를 험난한 무관에게 내어주는 것이 못내 아쉬웠던 그들은 커다란 술독을 내어오며 무리한 주량과 까다로운 병법서의 문구를 들이밀며 장난스럽고도 매서운 시험을 걸어왔다. 그러나 살벌한 전장과 척박한 변방에서 뼈가 굵은 강원에게 이 정도의 얄팍한 시험은 그저 귀엽고 싱거운 여흥에 불과했다. 그는 태산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처남들이 건네는 독한 술잔을 물처럼 시원하게 연거푸들 익혔다. 강원은 수십 잔의 독주를 비워내면서도 안색 하나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날카로운 눈빛으로 오라비들이 던지는 복잡한 병법의 이치를 술술 막힘없이 풀어내었다. 그의 압도적인 기백과 깊은 학식 앞에 기세를 올리던 오라비들은 결국 혀를 내두르며 하나둘씩 자리에 쓰러져 고꾸라지고 말았다. 강원은 크게 취한 척 비틀거리는 연기를 슬쩍 곁들이며 허허롭게 웃고는 처남들의 너른 양해를 구한 뒤 마침내 고요한 신방으로 조심스럽게 향했다. 문 밖에서 왁자지껄하게 쓰러진 오라비들의 고솟는 소리가 그의 완벽한 승리를 유쾌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혼례를 올린 지 달포가 지나 강원이 한양의 요직으로 발령을 받자 두 사람은 도성 한복판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다. 과거에 병약하고 수동적이었던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진 물레는 사대부 여인이라는 답답한 내당의 규범 속에
얌전히 갇혀있을 생각 따위는 추호도 없었다. 그녀는 품속에 숨겨둔 그 불길한 밀서의 배후를 캐내기 위해 거대한 상단의 안주인이라는 완벽한 껍데기를 뒤집어 쓰기로 결심했다. 강원의 든든한 외조를 등에 업은 그녀는 도성 한 구석에 제일미라는 거창한 현판을 내걸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제일미에서 쏟아져 나온 진기하고 맛깔스러운 음식들은 순식간에 온종가 일대에 크나큰 파란을 일으키며 도성 사람들의 입맛을 무섭게 매료시켰다. 평범한 저작거리의 백성들부터 까다로운 입맛을 자랑하는 고관대작의 미식가들까지 매일 아침 물레의 공방문이 열리기만을 학수고대하며 긴 줄을 늘어설 정도였다. 상단의 창고에는 밤낮 없이 밀려드는 엄청난 주문 덕분에 은하와 엽전이 산더미처럼 수북하게 쌓여가며 그녀에게 막대한 부와 명성을 안겨주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번창하는 밥집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훗날 거대한 음모에 맞설 든든한 자금줄이 은밀하게 형성되고 있었다. 그러나 제일미의 진짜 목적은 단순한 재물 축적이 아니라 한양 도성의 모든 은밀한 정보가 모여드는 거대한 거미줄을 치는 것이었다. 물레는 영리하고 눈치가 빠른 일꾼들을 거두어 상단의 심부름꾼으로 철저하게 훈련시켰다. 그들은 맛깔스러운 음식을 배달한다는 핑계로 권신들의 저택 깊숙한 곳이나 최고급 기방까지 자유롭게 드나들며 은밀하고 치명적인 대화들을 낱낱이 주워 담았다. 도성에 썩어빠진 권력자들이 방심하며 나누는 추악한 미러들은 빠짐없이 물레의 서늘한 귀로 흘러들어왔다. 매일 밤 장부 사이에는 핏빛 음모가 적힌 쪽지들이 은밀히 끼워졌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집된 첩보들을 예리하고 꼼꼼한 시선으로 분석하며 강바닥에서 발견했던 그 끔찍한 밀서의 진짜 배후를 집요하게 추적해 나갔다. 겉으로는 티 없이 맑고 화사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는 상단의 자애로운 안주인이었으나 짙은 어둠이 깔린 밀실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정보망의 수장으로 완벽하게 군림했다. 강원 역시 아내의 치밀한 지략에 감탄하며 자신의 직속 수하들을 풀어 상단 주변의 경계를 대폭 강화하고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다. 두 사람의 입체적인 포위망이 적들의 숨통을 향해 서서히 다가가고 있었다. 저물어가는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번잡한 운종가를 내려다보는 물레의 입가에는 거칠고 험난한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충만한 자부심이 짙게 배어났다. 병약하고 쓸모없는 규수라는 과거의 비참한 꼬리표는 완벽하게 사라졌고 그녀의 이름은 한양 도성에서 가장 촘촘하고 무서운 정보망을 호령하는 눈부신 존재가 되어 있었다. 이제 그녀의 등 뒤에는 그 어떤 거센 풍파가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천군 만마보다 든든한 지아비 강원이 철벽처럼 굳건하게 버티고 서 있었다. 평화롭고 고요하던 강원의 저택에 어느 날 잿빛 먹구름처럼 불길하고 그림자 짙은 불청객이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들었다. 그는 과거 강원의 부친 밑에서 권력을 탐하다 내쳐진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동방이라는 자로 비열하고 음흉한 눈빛을 털끝만큼도 숨기지 않고 번뜩였다. 저택의 평온을 단숨에 깨뜨리며 안마루에 거만하게 올라선 그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처럼 치명적이고 오만한 조소를 입가에 길게 흘렸다. 그의 거친 손에는 낡고 빛바랜 수상한 목함 하나가 무겁고 스산하게 들려 있었다. 그는 낡은 상자 안에서 누렇게 바랜 서신 하나를 꺼내어 흔들며 강원이 평생을 바쳐 묻어두고자 했던 끔찍하고 아픈 과거의 비밀을 들먹였다. 동방의 오만한 혀 끝에서 흘러나온 말은 강원의 돌아가신 생모가 실은 멸망한 이전 왕조에 숨겨진 핏줄이라는 참담하고 무서운 내용이었다. 영모의 잔당으로 몰려 구족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는 참혹하고 끔찍한 진실 앞에서 강원의 굵은 핏대가 분노로 거칠게 솟구쳐 올랐다. 평생 억눌러왔던 비극적인 상처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악랄한 수작이었다. 동방은 이 치명적인 증좌를 무기 삼아 강원이 가진 거대한 상단의 재물과 벼슬자리를 모두 내놓으라며
파렴치하고 비열한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무관의 단단한 주먹이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나도록 부서질 듯 꽉 쥐어졌으나 생모의 고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 당장 그의 목을 칠 수는 없었다. 그저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살기 어린 눈빛으로 눈앞의 비루한 악당을 노려볼 뿐이었다. 참혹한 영모의 굴레가 다시금 그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듯한 아득한 공포가 밀려왔다. 거실 너머에서 흉흉한 기운을 감지한 물레가 차가운 눈빛을 빛내며 당당하고 꼿꼿한 걸음으로 사내들의 팽팽한 대치 속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남편을 짓누르는 어둡고 무거운 그림자의 실체를 단숨에 파악하고는 주저없이 동방이 내민 더러운 서신을 낚아채어 서늘하게 훑어보았다. 과거 강바닥에서 끔찍한 사체의 품에 안겨있던 붉은 봉인의 밀서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가짜 서신의 교묘한 연결고리가 그녀의 비상한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빠르게 번뜩이며 맞춰지기 시작했다. 비천한 왈패 출신인 그가 이토록 엄청난 황실의 비밀 문건을 온전하게 손에 넣었을리 만무하다는 예리한 직감이 그녀의 이성을 차갑게 일깨웠다. 물레는 서신의 지질과 먹물의 번짐을 꼼꼼히 살피더니 이내 가소롭다는 듯 차갑고 매서운 비웃음을 터뜨렸다. 황실의 은밀한 기록에 쓰이는 먹은 붉은 빛이 감돌아야 하거늘 이 서신은 얄팍한 저잣거리의 싸구려 먹창으로 날조된 허술한 가짜임이 너무도 명백했다. 시정잡배의 얄팍한 조작질에 결코 무너질 자신들이 아니라며 동방을 향해 맹렬하게 일갈했다. 뜻밖의 당찬 안주인의 기세에 흠칫 놀란 동방은 불그락푸르락해진 흉측한 얼굴로 이를 거칠게 갈며 서둘러 저택을 빠져나갔다. 단숨에 남편의 목줄을 잰 것이라 자신했던 그의 어리석은 오만함은 물레의 서늘한 통찰력 앞에 처참하게 박살나버렸다. 그는 며칠의 유예를 주겠노라며 앙칼진 저주를 퍼부었으나 도망치는 그의 뒷모습은 이미 위엄을 잃고 볼품없이 비루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평온하던 저택의 피비린내 나는 폭풍 후의 서막을 알리는 불길한 그림자가 깊고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불청객이 도망치듯 사라진 후 강원은 깊은 참담함에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비극적인 핏줄이 아내에게 크나큰 화액을 불러올까 몹시 두려워하며 탄식했다. 끔찍한 영모의 누명이 씌워지는 순간 그들이 일구어낸 눈부신 모든 것들이 잿더미로 변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물레는 남편의 거친 뺨을 따스하게 감싸쥐고는 어떠한 모진 풍파가 닥쳐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굳게 맹세하며 얼어붙은 그의 심장을 뜨겁게 녹였다. 물레의 흔들림 없는 맹목적인 믿음과 지지에 큰 용기를 얻은 강원은 그날 밤 즉시 수하에 날랜 정보원들을 어둠 속으로 은밀히 풀어놓았다. 그 날랜 장과지. 그는 동방이라는 비루한 자가 어떻게 영모를 조작할 수 있었는지 그 배후에 숨겨진 추악하고 거대한 정치적 흑막을 철저하게 캐내기 시작했다. 제1미를 거점으로 구축해둔 물레의 방대한 정보망 역시 맹렬하고 빠르게 가동되며 적들의 은밀한 자금 흐름과 치명적인 약점들을 하나둘씩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다.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뼈가 굵은 무관의 직감과 도성을 쥐락펴락하는 거상의 예리한 통찰력이 합쳐지자 거대한 반격의 그물이 적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갔다. 동방과 그 배후에 썩어빠진 권신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이 부부가 한낱 힘없는 사대부가 아니라 한 마리 굶주린 맹수와 지독한 독사임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시퍼렇게 날이 선 장검을 차갑게 닦아내는 강원의 곁에서 물레 역시 차가운 비수를 품으며 다가올 잔혹한 결전을 서늘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물레의 서늘하고 예리한 통찰력에 처참하게 수치를 당한 동방은 도끼를 품고 어두운 뒷골목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평소 제1미 상단에 무서운 번창을 시기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악덕 상인들을 은밀하게 찾아가 비열한 음모를 꾸몄다. 막대한 은화를 미끼로 도성 바닥에서 가장 잔혹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왈패들을 대거 고용하여 야심한 밤에 상단의 핵심 창고를 습격하려는
끔찍한 계획이었다. 자신에게 모욕을 준 오만한 안주인과 흉터난 무관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놓고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겠다는 광기 어린 복수심이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짙은 어둠이 무겁게 내려앉아 달빛조차 자취를 감춘 칠흑 같은 밤 살기를 품은 수십 명의 왈패들이 운종가의 좁은 골목을 은밀하고 민첩하게 파고들었다. 그들의 거친 손에는 상단을 불태울 붉은 횃불과 사람의 목숨을 잔혹하게 끊어낼 시퍼런 비수들이 흉흉하게 들려 있었다. 제일미의 거대한 비밀 창고 앞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호위마저 허술해 보였기에 왈패들은 손쉬운 사냥감을 앞둔 이리떼처럼 비릿한 조소를 흘렸다. 담장을 넘어 곡식이 쌓인 창고 안으로 거침없이 발을 들이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끔찍한 사지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음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왈패들이 횃불을 치켜들고 곡식 더미에 불을 붙이려는 찰나 사방에서 묵직하고 날카로운 파공음이 정막을 차갑게 찢으며 울려 퍼졌다. 굳게 닫혀있던 창고의 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리고 수십 개의 붉은 횃불이 일제히 타오르며 어둠에 잠겼던 넓은 마당을 한낮처럼 눈부시게 밝혀내었다.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 사이로 시퍼렇게 날이 선 장검을 든 강원이 마치 지옥에서 걸어나온 참혹한 야차처럼 무시무시한 살기를 뿜어내며 묵직한 발걸음으로 천천히 걸어나왔다. 어설픈 기습을 완벽하게 꿰뚫어 본 부부의 치밀하고 서늘한 함정이 마침내 잔혹한 입을 벌린 것이다. 강원의 얼굴을 가로지른 흉측한 상흔은 타오르는 불빛 아래서 더욱 섬뜩하고 기괴하게 일그러지며 왈패들의 심장을 옥죄어갔다.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수많은 생명을 거두며 뼈가 굵은 진정한 맹수의 기백 앞에 시정잡배들의 얄팍한 투기는 순식간에 공포로 얼어붙었다. 그러나 도간에 든 쥐가 된 그들은 이내 살기 위해 괴성을 지르며 강원을 향해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강원의 거대한 몸집이 짐승처럼 날렵하게 허공을 가르는 순간 은빛 검귀가 무자비하게 번뜩이며 가장 먼저 달려든 왈패의 목을 단숨에 베어버렸다. 허공으로 솟구친 검붉은 핏물이 횃불의 붉은 빛과 엉켜 선명하게 흩뿌려지며 비릿한 혈향이 창고 안을 무겁게 채웠다. 강원은 태산처럼 흔들림 없는 굳건한 몸놀림으로 사방에서 찔러오는 칼날을 가볍게 튕겨내고는 거침없이 적들의 숨통을 끊어냈다. 그의 검이 한번 춤을 출 때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왈패들의 비명소리가 처절하게 밤공기를 갈랐다. 무자비한 사륙의 현장 속에서 그는 한치의 자비도 없이 집안을 위협하는 버러지들을 처단하는 지옥의 수문장 그 자체였고 그의 발밑에는 순식간에 참혹한 시신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숨막히는 사륙전이 순식간에 막을 내리고 넓은 마당에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바들바들 떠는 왈패들의 우두머리만이 홀로 남겨졌다. 강원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시퍼런 장검을 거칠게 바닥에 꽂으며 짐승처럼 헐떡이는 숨을 고르고는 사시나무 떨듯 떠는 사내의 멱살을 거세게 틀어쥐었다. 살고 싶다면 너희들을 사주한 동방의 은신처와 그 뒤에 숨어있는 권신의 더러운 이름을 남김없이 토해내라며 지옥불 같은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압도적인 공포에 질려버린 사내는 핏기가 가신 입술을 덜덜 떨며 자신들이 아는 모든 추악한 진실을 남김없이 불어버렸다. 참혹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창고 마당으로 비단 옷자락을 고상하게 휘날리며 물레가 서늘하고도 고요한 걸음으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참혹한 시신들과 피투성이가 된 남편의 거친 모습을 마주하고도 그녀의 맑고 깊은 눈동자에는 한치의 두려움이나 흔들림조차 없었다. 오히려 중요한 단서를 무사히 확보한 지아비의 용맹함에 감복하여 그의 피 묻은 소매를 따스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가만히 어루만졌다. 끔찍한 음모의 실마리를 마침내 온전히 쥐어짜낸 두 사람의 시선은 칠흑 같은 밤하늘 아래서 더욱 차갑고 맹렬하게 타오르며 다가올 거대한 반격을 서늘하게 예고하고 있었다. 동방이 전해온 밀서가 가리키던
썩어빠진 배우의 실체가 비로소 명백하게 드러나자 강원의 눈빛에는 억눌렸던 깊은 살기가 폭풍처럼 몰아치기 시작했다. 물레는 벌벌 떠는 왈패를 관아의 지하 감옥으로 은밀하게 압송하라 지시하며 조작된 역모를 뒤집어 엎을 치밀하고 완벽한 진상을 속으로 단단히 꿰맞추었다. 한양 도성을 쥐락펴락하려는 부패한 권신들은 자신들이 보낸 사냥개들이 무참하게 도살당한 줄도 모른 채 어리석은 단잠에 빠져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가증스러운 거짓으로 가문을 기만한 악당들의 숨통을 향해 무자비하고 치명적인 칼날을 거침없이 꽂아 넣는 일뿐이었다. 척박하고 매서운 유배지의 끔찍한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모진 목숨을 연명하던 숙천의 가슴 속에는 오직 물레를 향한 맹렬하고 끔찍한 증오심만이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었다. 한때 한양 도성에서 가장 빛나고 고귀한 여인으로 칭송받아야 할 자신의 찬란했던 운명을 그 천박하고 요망한 계집이 송두리째 훔쳐갔다는 지독한 원망이 그녀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피투성이가 된 맨발로 야반도주를 감행한 그녀는 짐승처럼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마침내 번화한 한양 도성의 어두운 뒷골목으로 스며들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낡고 더러운 누더기 차림으로 얼굴을 흉측하게 가린 숙천은 과거 제일미 상단의 눈부신 기세에 밀려 거리로 나앉은 앙심품은 상인들과 괴멸당한 동방의 비루한 잔당들을 은밀하고 교활하게 찾아다녔다. 그녀는 달콤하고 파렴치한 거짓말로 그들의 어리석은 분노를 부추기고 상단의 핵심 창고에 보관된 귀한 식재료에 치명적인 독약을 몰래 타넣으라는 끔찍한 음모를 속삭였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 썩어빠진 세상과 그 정점에 선 물레를 향해 가장 고통스럽고 잔혹한 피해 복수를 완성하겠다는 집념뿐이었다. 무고한 도성 백성들을 무참하게 몰살시키고 그 모든 끔찍한 죄악과 피비린내를 제일미의 안주인인 물레의 탓으로 완벽하게 돌리려는 악랄하고 소름 돋는 독부의 계획이 어둠 속에서 편리를 틀고 있었다. 매일 아침 제일미의 밥상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맹독을 삼키고 피를 토하며 쓰러진다면 아무리 기세등등한 강원과 물레라 할지라도 성난 백성들의 원성과 관아의 엄혹한 차명을 결코 피해갈 수 없을 터였다. 끔찍한 파멸을 상상하는 숙천의 핏기가 가신 입가에는 흉측한 상흔처럼 일그러지고 기괴한 조소가 서늘한 달빛 아래 짙게 번져갔다. 그러나 숱한 위기와 죽음의 고비를 뛰어넘어 거대한 정보망의 우두머리로 군림하고 있는 물레의 예리하고 차가운 직감을 얕본 것은 숙천의 가장 크고 뼈아픈 패착이었다. 도성바닥을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장악하고 있던 물레에 훈련된 정보원들은 최근 앙심을 품은 늙은 상인들과 왈패들 주변에 수상하고 음흉한 거지 여인이 맴돌며 은밀히 독약을 구하고 있다는 불길한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했다. 물레는 서늘하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첩보를 분석하며 원래의 운명 속에서 영광을 누려야 했을 과거의 지독한 망령이 사륙의 춤을 추기 위해 돌아왔음을 직감했다. 이 끔찍한 음모를 전해들은 강원의 단단하고 거친 얼굴에는 감히 자신의 소중한 아내를 해치려는 짐승만도 못한 무리들을 향한 맹렬하고 끔찍한 살기가 무섭게 번뜩였다. 당장이라도 금군을 이끌고 도성의 어두운 뒷골목을 샅샅이 뒤져 요망한 계집의 목을 단숨에 베어버리겠다며 시퍼런 검자루를 거칠게 쥐었다. 하지만 물레는 그의 크고 투박한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며 어설프게 독사를 건드려 숨어버리게 만들기보다는 창고의 경계를 일부러 허술하게 풀어 적들이 끔찍한 덫 안으로 재극난다.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차갑고 완벽한 역포위망을 조용히 제안했다. 물레의 담대하고도 치밀한 지략에 강원은 거친 숨을 고르며 끓어오르는 사리를 차갑게 억눌렀다. 두 사람은 겉으로는 상단의 호의를 대폭 줄이고 늦은 밤까지 술판을 벌이는 척 연기하며 숙천의 일당이 안심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교묘한 빈틈을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는
훈련된 수하들과 관아의 포졸들이 창고 주변을 철통같이 에워싼 채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과거에 얽힌 악연과 거짓된 운명의 족쇄를 영원히 끊어낼 잔혹하고 서늘한 심판의 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제일미의 거대한 식재료 창고에 쌓여있는 밀가루와 쌀가루 위로 치명적인 맹독이 뿌려지는 순간 도성은 걷잡을 수 없는 피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 자명했다. 숙천은 자신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 굳게 믿으며 품속의 독약 주머니를 만지작거렸다. 밤이 깊어지자 흉측한 복면을 쓴 왈패 무리들과 섞여 은밀하게 담장을 넘는 숙천의 흐릿한 그림자가 달빛 아래서 일렁였다. 원래의 주인공이라 자만했던 독부의 어리석은 발걸음이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아가리를 향해 거침없이 내디뎌지고 있었다. 짙은 어둠이 무겁게 내려앉아 달빛조차 완벽하게 자취를 감춘 칠흑 같은 밤, 흉측한 복면을 쓴 숙천과 매수된 왈패들이 제일미 상단의 비밀, 창고 담장을 은밀하고 민첩하게 넘어 들어왔다. 그토록 철통 같던 호위가 텅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한 숙천은 자신의 교활하고 치명적인 복수가 드디어 성공했다는 어리석은 착각에 빠져 입가에 기괴하고 섬뜩한 조소를 가득 흘렸다. 한때 찬란했던 운명의 주인이었던 그녀는 이제 시궁창을 기어다니는 비루한 쥐새끼처럼 어둠 속에서 타인의 목숨을 앗아갈 잔혹한 사륙만을 미친 듯이 갈망하고 있었다. 숨을 죽인 채 곡식이 수북하게 쌓인 창고 한가운데로 다가선 숙천은 떨리는 마른 손으로 치명적인 맹독이 든 비단 주머니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무고한 도성 백성들이 먹게 될 뽀얀 밀가루 포대 위로 끔찍한 가루를 거침없이 쏟아부으려 흉악한 손을 뻗는 찰나 사방의 무거운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아무런 기척도 없던 거대한 창고의 사방에서 묵직한 파공음과 함께 수십 개의 붉은 횃불이 일제히 불타오르며 어둠에 잠겼던 넓은 마당을 한낮처럼 눈부시고 환하게 밝혀내었다. 기이한 정적을 단숨에 깨뜨린 것은 시퍼런 무기를 빼어든 군졸들의 서늘하고 위압적인 함성이었다. 횃불의 맹렬한 불길 사이로 시퍼렇게 날이선 장검을 단단히 쥔 강원이 마치 지옥에서 걸어나온 참혹한 야차처럼 무시무시한 살기를 뿜어내며 묵직한 발걸음으로 걸어나왔다. 완전히 포위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왈패들은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내던지고 흙바닥에 납작 엎드렸고 맹독을 들고 서 있던 숙천은 경악과 공포에 질려 파랗게 굳은 채 멍하니 얼어붙었다. 썩어빠진 권신들의 더러운 하수인 노릇을 자초하며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려던 악당들의 추악한 음모가 마침내 올곧은 무관의 차가운 철퇴를 맞이하는 통쾌하고 서늘한 순간이었다. 무장한 금군들의 삼엄한 호위를 받으며 당당하고 기품 있는 비단옷 차림의 물레가 남편의 든든한 등 뒤에서 서늘하고도 고요한 걸음으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거지나 다름없는 비루하고 흉측한 자신의 꼴과 너무도 대비되는 물레에 눈부시고 고귀한 자태를 마주한 숙천은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와 함께 지독한 저주를 미친 듯이 퍼부었다. 자신이 누려야 할 빛나는 천명과 부귀영화를 요망하게 도둑맞았다며 짐승처럼 악을 썼지만 물레에 흔들림 없는 맑은 눈동자에는 그 어떤 동요나 연민도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오직 썩어빠진 인과유를 처단하려는 맹렬한 심판자의 서늘함만이 가득했다. 물레는 한 걸음 다가가며 하늘이 정해준 운명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끔찍한 파멸은 오직 너의 그 교활하고 어리석은 탐욕이 자초한 것이라 매섭고 차갑게 일갈했다. 안주인의 단호한 판결 같은 외침이 횃불 타오르는 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미친 듯이 발악하던 숙천의 두 눈동자에서 마침내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생기마저 허무하게 완벽히 증발해버렸다. 관아로 끌려가 목이 잘리는 치욕스럽고 참혹한 최후를 맞이하느니 차라리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도끼 어린 결심이 그녀의 핏발선 눈을 섬뜩하게 번뜩이게 만들었다. 찰나의 순간 숙천은 군졸들이 미처 제지할 틈도 없이 손에 단단히 쥐고 있던 맹독을
자신의 입안으로 거칠게 털어넣었고 이내 검붉은 피를 한 움큼 토해내며 싸늘하고 비참한 주검으로 바닥에 나뒹굴고 말았다. 원래의 운명대로라면 이 세상의 찬란한 빛과 영광을 홀로 독차지해야만 했던 이기적인 여인의 비참하고 허망한 최후를 묵묵히 내려다보며 물레는 묘한 해방감과 서늘한 탄식을 동시에 깊게 느꼈다. 자신을 붙잡으려 했던 기이한 소설 속의 잔혹한 인과율과 정해진 파멸의 무거운 족쇄는 이제 남김없이 산산조각이나 밤바람 속으로 완벽하게 흩어져 버렸다. 강원은 말없이 자신의 따스하고 커다란 겉옷을 벗어 밤바람에 차가워진 물레의 가녀린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고 수하들에게 명하여 생포한 왈패들을 모두 엄히 하옥시키라 지시했다. 역모를 꾸미려 했던 권신들의 사주를 받았다는 왈패들의 생생한 증언과 독약이라는 명백한 물증까지 완벽하게 확보했으니 적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날카로운 비수는 비로소 온전하게 완성되었다. 물레는 지아비의 단단한 품에 의지하여 피비린내 나는 그 잔혹한 밤의 흔적을 영원히 등지고 다가올 서늘한 아침의 찬란한 반격을 향해 흔들림 없는 걸음을 천천히 옮겼다. 결전의 날이 밝아오자 한양 도성에는 폭풍전야의 서늘하고 무거운 정막이 짙게 깔려 있었다. 강원과 물레는 그동안 목숨을 걸고 은밀하게 수집해온 왈패들의 증언과 조작된 밀서의 배후를 밝힐 증좌들을 단단히 묶어 품에 품었다. 부패한 권신들이 조정의 권력을 등에 업고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며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치명적인 죄상들이 그 장부 안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결연하게 시선을 교환하며 이제 썩어빠진 적들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낼 때가 이르렀음을 직감했다. 엄숙하고 위압적인 기운이 감도는 편전 안으로 붉은 관복을 갖춰 입은 강원이 크고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섰다. 용상에 앉은 군왕의 차갑고 예리한 시선 아래 조정 대신들은 숨을 죽였고 동방의 배후 세력들은 여전히 교만하고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무관을 비웃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꾸며낸 거짓 서신이 강원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을 것이라 굳게 믿으며 어리석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하지만 강원의 거친 얼굴에 번뜩이는 무서운 살기와 태산 같은 위엄은 결코 패배자의 비루한 모습이 아니었다. 강원은 주상 전하 앞에 무릎을 꿇고 품속에서 무거운 함을 꺼내어 바닥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우렁차고 결연한 목소리로 고했다. 그가 바친 것은 조작된 황실 서신이 아니라 강바닥에서 건져 올린 진짜 밀서와 벼슬아치들이 은밀히 내통하며 군수 물자를 빼돌린 끔찍한 반역의 증좌들이었다. 낱낱이 드러나는 흉악하고 파렴치한 죄상들 앞에 방금 전까지 오만하게 비웃던 대신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강원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분노, 어린 고발은 편전의 차가운 바닥을 울리며 부패한 자들의 심장을 무자비하게 꿰뚫었다. 명백하고 참혹한 증거들을 확인한 군왕의 두 눈에서는 매서운 분노의 불길이 거세게 치솟아 올랐다. 천지를 진동시키는 불호령과 함께 육중한 편전의 문이 열리며 시퍼런 칼날을 번뜩이는 굳센 금군들이 폭풍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역모의 수계로 지목된 권신들과 그 하수인 동방은 엎드려 살려달라 추하게 발버둥 쳤으나 거친 포승줄에 무참하게 묶인 채 형장으로 무자비하게 끌려나갔다. 그들의 더럽고 교활한 탐욕이 마침내 하늘의 무서운 그물에 걸려들어 가장 처참하고 비극적인 파멸을 맞이하는 통쾌하고 서늘한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궁궐 밖 운종가에서도 물레의 예리하고 차가운 반격이 무서운 기세로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녀는 상단의 막강한 재력과 은밀한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동방 세력과 결탁해 폭리를 취하던 악덕 상인들의 자금줄을 완벽하게 틀어막고 철저하게 붕괴시켰다. 썩어빠진 상단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며 거리로 나앉는 모습을 지켜보며 도성의 백성들은 비로소 묵은 체증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열렬한 환호를 보냈다. 지략과 담력으로 무장한 여장부의 무서운 칼춤 앞에서는
도성의 그 어떤 거상도 감히 고개를 쳐들지 못했다. 반역의 거대한 뿌리를 단숨에 뽑아낸 강원의 눈부신 공로에 군왕은 크나큰 감복을 표하며 그에게 종이품의 높은 벼슬과 화려한 상을 내렸다. 평생을 비천한 핏줄과 흉측한 상은이라 조롱받던 사내는 이제 한양 도성에서 가장 굳건하고 막강한 왕의 방패이자 백성들의 영웅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그의 얼굴에 새겨진 거친 흉터는 더 이상 가려야 할 수치가 아니라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강직하고 충성스러운 맹수의 고귀하고도 늠름한 훈장으로 천하에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붉은 석양이 장엄하게 내려앉는 저택의 너른 마당으로 금이 환향한 강원이 묵직하고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섰다. 험난하고 잔혹했던 폭풍우를 완벽하게 이겨내고 돌아온 지아비를 향해 물레는 세상에서 가장 맑고 눈부신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 그의 너른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은 굳이 화려한 말로 치장하지 않아도 서로의 심장 박동만으로 그간의 깊은 시련과 뜨거운 승리의 환희를 온전히 나누고 있었다. 하늘의 거대한 운명조차 꺾어버린 이 부부의 굳건하고 거침없는 앞길을 가로막을 자는 이제 조선 천지에 아무도 없었다. 잔혹했던 피바람이 한양 도성을 휩쓸고 지나간 후 강원의 저택에는 마침내 평화롭고 고요한 봄볕이 따사롭게 내려앉았다. 기나긴 인고의 시간을 견뎌낸 물레의 뱃속에서는 두 사람의 견고한 사랑을 증명하듯 새 생명이 힘차게 태동하고 있었다. 온 집안 하인들이 숨을 죽이고 안방에서 들려오는 가녀린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마루를 서성이는 강원의 거친 얼굴에는 전장에서도 보이지 않던 지독한 초조함과 깊은 두려움이 가득했다. 이윽고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맑고 우렁찬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봄하늘을 가르며 찬란하게 울려 퍼졌다. 핏덩이처럼 작고 경이로운 붉은 생명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은 강원의 투박하고 억센 두 손이 형편없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험난하고 잔혹한 무관의 삶 속에서 이토록 순결하고 아름다운 핏줄을 얻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기에 그의 흉터난 뺨 위로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극심한 산고를 겪은 물레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까무스름하게 깊은 의식을 잃고 깨어나지 못하자 집안은 순식간에 차가운 적막과 무서운 공포에 휩싸였다. 강원은 아기를 어미의 품에 누이고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신령에게 맹렬히 기도했다. 육신의 끔찍한 고통이 아득하게 멀어지는 깊고 어두운 무의식의 심연 속에서 물레의 영혼은 몽환적이고 안개가 자욱한 낯선 강가에 홀로 덩그러니 서 있었다. 어디선가 구슬프고도 아련한 물새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짙은 안개 너머로 창백하고 갸름한 얼굴을 한 낯선 여인의 희미한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이 병약한 육신의 본래 주인이자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할 뻔했던 가엾은 진짜 물레의 애처롭고 가련한 영혼이었다. 두 개의 다른 시간을 살아가던 운명의 영혼들이 비로소 생과 사의 아득한 경계에서 경이롭게 마주친 것이다. 원래의 물레는 원망이나 분노 대신 호수처럼 맑고 고요한 눈빛으로 이계에서 온 낯선 영혼을 한참 동안 따스하게 응시하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가련하고 비참했던 나의 삶을 딛고 일어나 이토록 눈부시고 찬란하게 새로운 세상을 개척해 주어 참으로 깊이 감사하옵니다. 그녀의 가녀린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평온했고 더 이상 과거의 억울한 죽음에 얽매이지 않는 초월적인 평안과 완전한 자유로움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지금의 물레는 벅차오르는 미안함과 깊은 안도감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투명하고 차가운 두 손을 굳게 맞잡았다. 그대가 험난한 세상에 남겨두고 간 소중한 사람들과 남은 생에는 내가 목숨을 다해 지키고 찬란하게 꽃피울 테니 이제 부디 평안히 쉬시어라. 굳건한 말등과 진심 어린 위로가 허공을 맴돌자 본래 물레의 영혼은 햇살을 머금은 이슬처럼
눈부시게 반짝이더니 이내 아름다운 한 마리 나비가 되어 아득한 하늘 위로 훨훨 날아올랐다. 오랫동안 육신을 맴돌던 미세한 어긋남과 서늘한 부채감마저 그 영롱한 날갯짓과 함께 허공으로 완벽하게 흩어져 사라졌다. 비로소 이계의 혼령은 이 육신과 시대의 진정한 주인으로 온전히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눈꺼풀을 짓누르던 무거운 천근의 어둠이 기적처럼 걷히고 물레가 힘겹게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온 것은 붉게 충혈된 강원의 애처로운 눈동자였다.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운 듯 수척해진 무관은 아내의 눈망울이 빛을 발하자 짐승처럼 헐떡이며 굵은 눈물을 왈칵 쏟아냈다. 물레는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나도록 자신의 손을 꽉 쥐고 있는 남편의 거칠고 커다란 뺨을 어루만지며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죽음의 문턱을 넘고 돌아온 두 사람의 애정은 찬란했다. 강원은 품속에서 새근새근 곤히 잠든 작고 어여쁜 딸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어 벅찬 감동으로 얼룩진 물레의 너른 품에 가만히 뉘어주었다. 아이의 보드라운 뺨에서 풍기는 달콤한 전내음과 남편의 듬직하고 거대한 온기가 병상에 지친 물레의 심장을 벅찬 생명력으로 거세게 고동치게 만들었다. 강원은 이 작고 경이로운 핏줄이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따스함을 머금고 자라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오나라는 예쁘고 고귀한 이름을 조용히 지어주었다. 한양 도성에서 가장 굳건한 무관과 지혜로운 거상의 눈부신 보물이 탄생한 것이다. 세월은 강물처럼 유유히 흘러 붉은 노을이 한양 도성의 기와지붕 위로 낭만적인 금빛 가루를 뿌리며 저물어가고 있었다. 부부는 고즈넉한 후원의 정자에 나란히 앉아 나비를 쫓으며 웃음 짓는 딸 오나를 묵묵히 바라보았다. 당신을 처음 만났던 그 춥고 매섭던 강가의 바람을 소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옵니다. 물레의 고백에 강원은 그녀의 이마에 깊고 따스한 입맞춤을 남겼다. 흉터난 무관과 지혜로운 여장부의 기이하고도 맹렬했던 사랑 이야기는 시대를 뛰어넘어 아름다운 전설처럼 굳건하게 완성되었다.